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지나치게 의존해도 병이 된다. 어떠세요? 지나치게 의존해도 병이다. 자, 인간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 상호 교류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죠.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얽히고 설킨 관계 사슬 속에서 일정 영역에 대한 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독립심이 지나치게 독단과 개인주의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반대로 자신의 주도권을 부정하고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 드는 성향 역시 문제시 되는데, 이를 가리켜서 의존성 성격 장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의존성 성격 장애, 다시 말하면요, 지나치게 보호받으려고 불안해서 나오는 건데요. 지나치게 보호받으려고 의존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가지고도 이제 그래서 남편에게 지나치게 의존해가지고 이혼하려 오는 사람도 상담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상대에게 지나치게 보호받으려고, 다시 말하면 상대에게 지나치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못 내리고 모든 것을 의존하려 하면은요, 그 상대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자기가 그 안에는요,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실제 자기 어떤 독립적인 개체로서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항상 의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의 그 특징은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하려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남을 개입시키기를 원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미숙한 자아로 인해서 결단을 못 내리고요, 자기 주장도 못 내립니다. 자신이 선택한 목적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주변 환경에 맞춰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이제 부부간에서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남편이 막 심하게 다루어도, 다시 말하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도요, 떨어지지를 못합니다. 대항을 못하고요. 독립적인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존성 성격 장애에 있는 사람들은요, 혼자 있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자신과 항상 같이 있어주고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외로움과 단절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존재라도 쉽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자신을 해치거나 이용하려 드는 사람으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부당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지 못하고 이들은 혼자 남는 고통을 그 어떤 학대보다 크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요,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 아내를 이름을 불려가면서 학대를 하는데, 보니까 아내가 아무런 대우나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었던 그 친구 하나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상담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에게 그때는 강하게 한번 호소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욕을 한다든가 자기를 학대를 하면 우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언어 학대를 하는데도 그 친구는 그걸 다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도무지 안타까워서 제언을 해줬습니다. 다음에도 남편이 그럴 때는 과감하게 한번 대응을 해라.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이 성공을 해가지고 남편으로부터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존성 성격 장애는요, 맹목적으로 추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히 자신감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쉽게 의존적이고요. 맹신하는 탓에 상대의 단점을 보지 못하고 계속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성 성격 강해를 지닌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또 발이 묶여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의존성 성격 장애에 빠질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을 가만히 우리가 분석을 해봐서 알코올 중독이 원인이 뭐냐. 의존성 성격 장애가 먼저 왔으면요, 의존성 성격 장애를 먼저 치료해서 고친 다음에 우리가 중독을 고쳐야 그 사람은 중독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요, 이게 뭐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격 장애를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8월 19일 날은요, 우리 경기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도 합니다. 다 이런 기억에 놨다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유용한 정신장애 뇌 치유 상담 세미나를 한대요. 대단히 사회가 막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요. 막 중독성인 성향, 뭐 조현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전에도 지금 우울증 때문에 유명한 정치인이 그냥 또 이제 생명을 스스로 끊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바르게, 우리는 나에게는 이런 것이 오겠지라고 하지 말고요. 정확히 배워서 정보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는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아류인데, 그 안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 조직에 헌신하는 불안한 그 의존성, 이런 게 있고요. 활발하고 사교적이지만 전혀 독립적이지 않는 사교성이 좋은 의존성이 있고요. 또 피터팬 증후군처럼 어린아이로 남고 싶어하는 미숙한 의존성이 있고요. 부끄러움이 많고 혼자 있기를 즐기는 무력한 의존성, 또 상대의 욕구만 채워줄 뿐 자신의 욕구를 돌보지 않는 이 이타적 의존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의존성 성격 장애는 지배적이고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에 기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작은 일에도 쉽게 도움을 주거나 대신 해결해 주는 경우, 부모의 생각만을 강요받으면서 자란 경우,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지나친 의존성이 내재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병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성 성격 장애는요, 여러분들이 진단을 낼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도 혼자서는 결정하지 못하는 편이다. 나는 중요한 일이나 귀찮은 일은 남한테 시킬 때가 많다. 나는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다 응하는 편이다. 또 뭐가 있죠? 나는 이 일을 스스로 계획해서 솔선수범하기보다는요,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편이 속이 편하다. 또 나는 상대한테 잘 보이려고 싶어 한다. 또 나는 애인이나 친구와 헤어지면요, 바로 다른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하는 편이다. 또 나는 소중한 사람인데 버림받을까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8가지를 지금 말씀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중에 4가지만 해당이 되면요, 우리가 의존성 성격 장애라고 진단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존성 성격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기분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살면 남편에게도 이렇게 자기의 기분 상태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요. 또한 봉사하는 일에 잠재적인 욕구를 우리가 채워주는 동시에 자존감을 높이고 남이 나를 의존하게 되는 반대의 위치를 경험하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한편 매사에 지나친 의존성을 보이는 사람에게는요,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기 이전에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역번호 02-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